전자기 단입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정말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저희가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우리 또 다중전공, 부전공들 열심히 하기 참여를 해리비었는 분들 만나기 위해서잖아요. 제가 네. 주문을 외워서 한번 같이 찾아가 볼까요? 네네네. 디움가르디움 레비오사! 네, 와, 안녕하세요. 이분이 바로 사안용의 해르미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융합학부 응용시스템을 전공 중인 18학번 차종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정은다기님, 다중전공 퇴사자 분야의 헤르미온이신데요. 혹시 어떤 전공을 하고 계신지 묻기 전에 다중전공이 뭔지 간략하게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다중전공은 이제 주 전공을 제외한 제 2전공, 3전공을 이제 재학 중에 이제 수료하는 과정으로서 과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면은 졸업할 때 같이 졸업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떤 학과에서 다중전공을 하고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인문대학교에서 철학과를 다중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철학과. 네. 철학과 되게 특이한 학과인 것 같은데요. 혹시 철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런 철학적인 것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이런 책이나 아니면 영상도 조금씩 찾아보고 그랬는데 우리 학교에 이제 찾아보니까 철학과를 다전전공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배워보는 김에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자 해가지고 이제 한번 2년 전쯤이죠. 2학년 때 한번 다중전공을 신청하게 됐고 지금까지 이제 다중전공 수업을 듣고 있게 됐습니다. 2학년 때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다중전공은 2학년 때부터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보통은 이제 1학년 2학기 때부터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다중전공을 하게 될 때는 그 학생의 성적이나 아니면 그런 걸 이제 평가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최소 1학기 이상의 성적이 증명이 돼야 돼가지고 1학년 1학기 때는 바로 신청을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 2학기 때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아서 그 심사에서 통과가 된다면 2학년 1학기 때부터 본인이 원한다면은 그 해당 전공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시구나. 그 다중전공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준비할 때 뭐 우선순위가 있다면? 철학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많이 비교적 인기가 없는 과다 보니까 크게 준비할 건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신청 서류를 해당 단과대에 제출을 하면 되고요. 그 해당 서류가 이제 단과대에 접수가 돼가지고 심사가 되고 난 뒤에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좀 인기가 있는 과라든지 아니면 좀 더 심사가 까다로운 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면접이 있다든지 아니면 성적으로서 이제 그 차등을 둬가지고 합격 여부를 이제 가리게 되는데요. 이제 철학과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제 신청서만 내고 심사를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네. 철학과 다중전공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다중 지원서만 넣으면 바로 합격 목걸이가 주어지니까요. 네. 그러면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제 성적이나 지원 서류들 이제 그런 거를 준비하게 되면 다중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아무래도 과마다 조금 기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그 해당 단과대 행정실에 전화를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뭐 준비해야 될 서류는 뭐가 있는지, 언제까지 접수를 하는지,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알게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철학과를 지금 이수하시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수업 난이도는 어때요? 아무래도 좀 철학이다 보니까 조금 텍스트를 많이 읽어야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텍스트를 많이 읽어야 되다 보니까 좀 글을 읽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글 읽는 것도 좋지만 말을 잘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발표 수업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하는지도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의외로 좀 저는 수학이 없을 줄 알았는데 수학적인 것도 살짝 들어가더라고요. 수학이요? 철학에서 수학이요? 네, 철학에서는 무슨 수학을 배워요? 뭐 계산적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수학이라고 하는 게 막 무조건 계산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배우는 코딩이라든지 아니면 좀 기계에 대한 그런 관련된 좀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그런 수업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저는 수학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네. 뭐 기혼논리학이라고 해가지고 뭐 명제에 대해서 우리 배웠잖아요. 맞습니다. 참이 뭐 참 거짓 대우 네. 막 이런 걸 배웠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배우는 기혼논리학 수업도 있어가지고 의외로 수학적인 거를 좀 피해서 듣기는 어려운 전공인 것 같아요. 수학 싫어하시는 분들은 철학과 안 가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수학이라면 철학을 이거 네, 조금 조심하시는 네, 게.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혹시 그러면 인상 깊은 수업이 있었나요? 저는 동양 철학에 관련된 걸 배울 때 아. 조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동양 철학. 네. 아무래도 이제 철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식견이 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양 철학 쪽으로 메커니즘이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익숙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인문학적으로 그런 걸 배울 때도 그런 쪽에 많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제 중국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조선의 철학 같은 걸 배울 때 네. 상당히 우리 인접국가라든지 우리 조상님들이 많이 깊은 생각을 하셨구나, 생각보다 깊은 생각을 하셨고, 그리고 정말 많은 그 사변이 있구나를 많이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제도 좀 재밌게 했던 것 같고 수업 자체를 좀 즐기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헤르멘답게 정말 그 다중전공을 즐기면서 하고 계신 게 저희한테도 느껴집니다. 네. 그러면 뭐 그런 공부나 과제 같은 걸로 몇 시간 정도 할애를 하셨나요? 하루에? 이따 뭐 말할 거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안 다니고 있어요. 아. 네, 회사를 안 다니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다른 이제 우리 학우님들보다는 비교적 좀 시간이 많이 남겠죠. 근데 제가 공부하는 것도 싫어해가지고 뭐 시험 기간이 아니면 공부를 잘 안 하는데 이제 과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과제를 하는 거를 좀 미리미리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가지고 과제만 좀 미리미리 열심히 해놓는 편입니다. 역시 네네, 부지런 헤르미온느였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다중전공을 하는 학과에서 저희 학부를 대하는 어떤 분위기라든지 교수님의 태도나 그런 건 어떨까요? 뭐 이것도 과마다 다르기는 하겠는데 네. 제가 공부하고 있는 철학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주전공을 가진 분들이 수업을 들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신경 안 쓰기도 하고, 그리고 뭐 다른 과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뭐 배척하거나 그런 것도 없이 오히려 다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게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자신의 의견도 말하기가 편한 경우도 있고, 좋네요. 네, 교수님들도 되게 다른 전공에서 철학을 같이 배운다는 거를 좋게 봐주시기 때문에 수업을 들을 때 좀 본인만 적극적으로 의지가 있다면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졸업 학점도 저희랑 이렇게 다중전공을 하면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을 듣는다고 하면은 보통 시간표가 어떻게 나오나요? 제 기준으로는 이제 다중전공을 하게 되면 126학점인데 우리 학부 지금 1619 그 교육과정이죠. 네. 제가 속한 1619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부는 120학점을 이수하면 돼요. 저희도 똑같아요. 저희도 동일하네요. 똑같죠. 네. 예, 근데 이제 철학과 인문대학교 다중전공을 하다 보면은 총 6학점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게 전공으로 따지면은 전공 2개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조금 이제 막 급하게 몰아듣지 않는 이상 재수강도 없고 뭐 적게는 5전공에서 많게는 7전공 이렇게 나눠서 듣게 되는 것 같아요. 5전공에서 7전공이요? 네네. 정말 헤르미온느가 많네요. 정훈자기님이 괜히 헤르미온느가 아니셨어요. 5전공도 힘든데 그러니까요. 7전공 이제 3학년이 되면 좀 그런 게 많아질 것 같아요. 네네. 그러시구나. 네. 달다. 진짜 화이팅 하시고요. 아까 전에 언급 살짝 해주셨는데요. 지금 퇴사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혹시 어떤 계기로 퇴사를 하게 되셨는지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회사 다니고 있는데 조금 제가 너무 부족한 게 많이 느껴져가지고 나를 좀 더 발전시키고 공부를 좀 더 해보자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근데 제가 뭘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어디서 뭐 경험을 쌓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뭔가 목표가 명확하면은 좀 뭐 자격증이라도 공부하든지 아니면 맞아요. 특별한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런 걸 알아봤을 텐데 그런 건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하니까 그럼 대학교를 가서 좀 많은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한번 받아보자 하는 게 좀 강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입학과 동시에 바로 퇴사를 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지금 1학년 때부터 쭉 4학년 때까지 그냥 학교만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그러면 어떤 일 같은 거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경제적 압박 이런 거 그쵸. 느끼시지 않으셨나요? 네, 그렇죠. 혹시 뭐 일 같은 거 하시는 적 있으세요? 저는 지금 이제 그
학교에서 근로장학생을 하고 있어요. 1학년 아. 때부터 우연히 기회가 좋게 닿아가지고 근로장학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근로장학생 업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편이죠. 아, 근로장학생. 근로장학생이 뭔지 살짝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제 학교마다 그 대학교마다 거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네. 우리 행정팀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본부에 있는 총무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부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서에서 교직원분들의 업무를 보조해주고 아, 예, 이런 서포트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학생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근로 장학생을 이제 교내 근로 장학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교내 부서에서 교직원분들 도와가지고 하는 그런 근로 장학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은 얼마나 돼요? 근무를 얼마나 오래 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이거는 이제 사무실 바이 사무실인데 아, 네. 사바사. 네, 사바사인가요? 사바사인데 아, 근로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다 저희랑은 다르게 주간대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쵸. 그분들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이제 수업을 가야 되기도 하고 아, 중간에 빠지다 보니까 근로 시간이 뭐 하루에 1시간, 2시간 있을 때도 있고 네, 아니면은 뭐 하루 종일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중간에 강의 가시고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이제 우리 학부 특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처럼 다중전공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낮에 시간이 많이 비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특성만 맞으면은 하루 종일도 근무를 할 수가 있고, 네네 그렇기도 이제 근데 뭐 참고로 일주일에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보통 딱 정해져 있어요. 아, 정해져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을 뭐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있을 수는 없지만, 근데 어느 정도 좀 길게 근무를 하다가 갈 수는 있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혹시 연봉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냥 일반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만큼 예,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장점이 있다면 학교 내부에서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네. 뭐 수업이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학교 내부에서 어떤 행사나 뭐 그런 일에 참여를 한다고 했을 때 좀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아, 그렇죠. 그리고 보통 근로장학생이 그 근무 시간 내내 일을 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특정한 그냥 뭐 청소라든지 아니면 특정 업무만 하고 그 이외의 시간은 거의 대기 상태다 보니까 그 시간에 주로 공부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과제를 좀 하는 편이라 가지고 네, 오히려 그렇게 좀 하다 보니까 시간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밖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는 비교적 학교 생활에 밀접하게 좀 활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혹시 지금 취업 준비는 하고 계실까요?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인데 이번 학기까지가 조금 제가 망친 학점도 복구하고 있고 예, 이제 졸업 요건도 채우고 있느라 조금 소홀히, 조금이 아니라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학기가 끝나고 여름부터 좀 본격적으로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조문장님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그러면 하시면은 전공 관련으로 가실 예정인가요? 아무래도 좀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전공도 막상 이제 여기 학교 와서 배워보니까 상당히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좀 이제 제가 그동안 취득한 자격증이라든지 해왔던 일들이 좀 많이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장점으로 살려가지고 한번 취업을 준비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커리어를 쌓고 계셨기 때문에 뭐 조금만 더 채우면은 거뜬하게 이직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혹시 저희가 특별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 또 퇴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좀 남다른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3년 동안, 4년 동안 대학 생활 하시면서 혹시 특별했던 경험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대학교 온 목적이 좀 학교에서 해볼 수 있는 활동을 많이 다 해보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학부에도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가지고 학부에서도 많이 활동을 했지만 좀 이제 그 내에서 할 수 있는 학부 외적인 활동에 많이 이제 좀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학년 때 뭐 또래 상담사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축제 페트롤 아르바이트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또 2학년 때는 저희 학교에 이제 나눔 서포터즈라고 이제 대외협력처 소속의 이제 서포터즈 활동이 있는데 그런 본부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학부 동기들이랑 같이 입학처에서 만드는 홍보한대라고 학교를 홍보하는 그런 홍보 영상 제작 콘텐츠 기획단이 있었거든요. 그런 기획단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보고 좀 이런저런 활동을 제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만약에 퇴사를 하고 나서
바로 이직을 해서 경력을 이어나가야 할지 아니면 좀 학교 생활을 즐길지 좀 고민을 한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우선 이게 제 경험에 빗대서 말씀드리면은 기왕 학교 한번 쭉 다녀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다른 대학교 재직자 전형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주간대학교 단과대 친구들을 만났을 때 도대체 산업영 학부의 장점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정말 높은 자유도가 우리 학부의 장점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정말 우리 학부 장점은 제한을 두지 않아요. 퇴사도 자유고 입학 기준으로만 이제 입사하고 있으면은 퇴사도 자유롭고 다중전공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서포터즈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학생 활동 같은 거 하는데 어떠한 제약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용기 있게 퇴사를 만약에 하셨으면은 한 번 정도는 회사 생활보다는 학교 생활에 한번 좀 즐겨보시는 게 어떨까. 네, 어디까지나 이건 제 기준이긴 하지만 그렇죠. 조언이니까. 네, 한 번 정도는 고민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뭔가 내가 경험했던 이전의 회사 생활과 다르게 내가 대학 안에서 이것만은 진짜 열심히 해보겠다 해서 한 결정이니만큼 뭔가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에게 다중전공이란? 언젠가는 내 삶에 큰 도움이 되겠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 한마디로. 삶에 큰 도움이 되겠지. 네. 언젠가는 내 삶에. 언젠가 포인트였던 걸로 네.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나에게 퇴사란? 퇴사란 불안하지만 항상 설레이는 단어. 진짜 공감합니다. 찢었다. 네, 맞습니다. 찢었다. 네, 이렇게 토크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가 기존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저희에게 퀴즈를 내주시면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퀴즈를 내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미퀴즈! 아니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이수해야 되는 졸업 학점은 몇 학점일까요? 아까! 압니다. 저 기억납니다. 네네, 작은 자기님. 126학점. 정답! 126학점 정답입니다. 정답을 맞췄기 때문에 네.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네. 놀라라. 자, 자기백이 상당히 큽니다. 네. 이렇게 뽑아주시겠어요? 네. 한번 그럼 두고두고 한번 뽑아볼게요. 그럼 이걸로 좀 열어보나요? 그럼? 네. 그 자리에서 열어보시면 됩니다. 뭘까요? 기생충 안경! 기생충 안경 혹시 뭘지? 자, 지금 상품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궁금하네요. 자, 기생충 안경입니다. 와, 네. 자랑해주세요. 어떤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런 큰 선물을 주시고 네. 큰 선물 써주세요. 상품이 기생충 안경이었거든요. 와, 완전 기생충. 뭔지 알 것 같아요. 한번 야, 써봐도 괜찮아요? 네네네네. 바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찢어 놓으셨다. 찢어 놓으셨다. 제시카 1호. 같이 단님도 우리 작은 자기님도 함께. 두 개니까. 네네. 네, 이렇게 오늘 좋은 자기님과 함께 산흉의 헤르미온느를 찾아서 촬영 마무리해봤고요. 기생충 안경 선물 드리면서 저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철학과에 대한 다중전공 이야기와 퇴사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로 만나요. 안녕!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헤르미온느 오병호 자기님 오셨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철학과 다중전공하고 있는 산유학학부 20학번 정보영역 전공 오병호라고 합니다. 와, 병호자기님. 네. 다중전공 그냥 헤르미온느신데요. 네. 철학과에서 다중전공을 하고 있다고 네. 하셨잖아요. 다중전공을 선택하신 이유와 네. 왜 철학과를 선택했는지 네. 궁금합니다. 뭐 평소에 철학과에 대해서 뭔가 좀 관심도 있었고 제가 평소에 되게 생각이 많은 스타일이어서 뭔가 철학과에 가면은 생각하는 방향이나 뭐 방식이나 이런 걸 또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었나 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뭐 이런 거를 좀 배워보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옛날의 생각들과 지금의 네. 생각들을 비교한다는 관점이 되게 네. 저한테는 신선한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다중전공을 준비하실 때 그 네. 우선순위가 있으셨나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나 학점이나 뭐 체력이라든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시간이나 학점 이런 거 챙기는 거는 지원을 하시면은 어차피 다 신경 쓰게 되고 자기가 다 알아서 준비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정말 그걸 하고 싶은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이걸 배워서 뭐 회사에서 써먹어야지 돈 벌어야지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번 해보고 싶다, 뭐 관심이 있었는데 뭐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약간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지원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철학과의 수업 난이도는 네. 혹시 어떤가요? 뭐 성적 같은 건 좀 괜찮나요? 제가 이번 학기를 처음으로 다중전공으로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철학과를 2과목을 듣는데 둘 다 중간고사를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아직 안 봐서 시험 난이도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고 근데 뭔가 이렇게 수업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이 발표를 하고 학생들이 질문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 들어보면은 철학과 학생들이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있구나 막 이런 게 정말 느껴질 정도로 그 뭔가 수준이 높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뭔가 와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네. 철학과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조금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수학과 가면은 뭐 배우시죠? 수학하겠죠? 철학과 가면은 철학 배우겠죠? 네 맞습니다. 철학을 네. 제가 궁금한 거는 네. 뭐 예를 들어서 네. 혹시 이번에 수강하신 과목명이 어떤 건지 저는 한국 철학 사상사랑 아. 인식론을 배웠는데 저도 사실 그 차정 선배님한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듣고 지원을 한 게 있어서 선배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 저는 맞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인식론을 굉장히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인식론의 어떤 부분이 제일 인식론에서 뭔가를 이렇게 규정하고 단정짓고 이런 게 뭐 사실 불가능하다 막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이랑 뭔가 일치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걸 들으면서 되게 흥미롭게 느꼈었어요. 뭔가 뭐 이름을 붙이고 규정을 하면 뭔가 그게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꼭 그래야 되만 하고 막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뭔가 철학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내 생각이 그래도 다 틀린 건 아니구나 약간 이런 느낌도 들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듣고 있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 자기 생각을 논하는 자리가 되다 보니 네. 어쨌든 교수님께서 그렇게 공부하신 분이 네. 말씀해 주시면 더 내 생각과 다르지 않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뭐 필수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 들으면은 네. 시간표는 어느 정도로 나오나요? 샴푸는 일단 졸업을 하려면 저희 주전공이랑 뭐 다중전공을 선택하시면 다중전공 중에 더 높은 이수 학점, 이수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총 126학점을 들으면 되는데 저도 차정 선배님한테 듣기로는 하다 보면 결국에는 많이 듣게 된다. 그래서 신경 쓰지 않고 저도 듣고 싶은 강의 다 듣고 싶고 내년에는 또 휴직을 할 계획이라서 내년이랑 내후년에 뭔가 재밌어 보이는 거 그냥 다 듣고 싶고 좀 그렇게 신경 쓰면서 듣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중전공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장단점이 있으실까요? 장점이 사실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장점이 많다. 네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사실 저희는 다 일을 하고 있고 뭔가 배우고 싶었던 거를 조금 미루고 회사 생활을 먼저 선택을 한 부류에 속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자기가 정말 옛날부터 배우고 싶었거나 옛날부터 뭔가 관심이 있었거나 그런 거를 그래도 나름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장점인 것 같고 철학과를 들어서 좋은 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뭔가 생각을 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뭔가 뭐 돈을 벌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그 정도 수준도 안 되고 뭐 활용할 그 정도도 안 되지만 그냥 뭐 산책할 때 뭐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혼자 뭐 집에서 생각할 때 그럴 때 뭔가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장점이 되게 많고 단점은 저희는 아예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그럴 때는
뭔가 기존의 그 학부생들보다는 뭔가 좀 더 공부해야 될 게 많고 내가 이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 많이 부족하구나.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철학과 강의 너무 재밌어가지고 모르는 게 많으니까 알게 되는 게 많아서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단점이 곧 장점이네요. 네, 내가 저한테는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채워갈 수 있는 네. 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다중전공 하면서 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을까요? 이번 학기 중간고사에 네. 제가 철학 시험을 안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힘들었거든요. 어... 근데 어차피 힘드셨잖아요. 네. 어떤 점이 그냥 시험 기간 그냥 자체가 힘든 거 시험 같아요. 기간 네. 자체가 다중전공을 하든 안 하든 그냥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중전공을 해서 뭔가 더 힘들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 아무래도 회사 생활이랑 같이 네, 즐기다 네, 네. 보니까 더 그러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회사 생활을 하거나 또 다중전공을 하거나 네. 이게 시간 분배가 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저는 화요일 목요일에 이제 오전에 실시간 강의가 있어가지고 네.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오전에 이제 연차를 2시간씩 쓰고 강의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근해서 일하다가 10시에 나와서 카페 가서 강의 듣고 다시 돌아와서 또 일하고 약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좀 힘든 게 매일 이거를 연차를 올리다 보니까 연차 깎이는 게 보이잖아요. 그게 좀 힘듭니다. 멘탈적으로 이번 겨울에는 스키타를 못 가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 그럴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나에게 다중전공이란 이걸 한마디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나에게 다중전공이란 20대 마지막 도전인 것 같습니다. 그죠. 어, 아직 20대가 아직 남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20대가 남았는데 다중전공이 마지막 도전이다. 뭔가 배우고 뭔가 이런 거는 물론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지만 20대에 배우는 거는 20대가 지나면 못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제가 이제 졸업을 하면은 29이고 아,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아니면은 20대에 배우는 건 뭔가 지나가는 느낌이라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지금 하고 싶다 이런 걸 이렇게 해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기존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저희에게 퀴즈를 내주시면 상품을 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퀴즈 내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미퀴즈! 예스! 네. 퀴즈를 내주시면 됩니다. 퀴즈 어렵네요. 네. 뭐 막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틀리면은 이제 마음이 아프겠죠? 네. 네. 본인이 말씀하셨던 것 네, 중에 말씀하셨던 것 퀴즈를 중에 내주셔도 저희에게 좋고요. 퀴즈를 네. 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두 분이 생각하시는 철학이란 무엇인지 듣고 싶네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네. 해주셨는데 네. 철학. 자문자기님, 단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나는 생각한다. 그럼 존재한다. 아. 이것이 철학이다. 저는 생각. 생각하는 걸 존재한다. 저는 그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거를 인용받아서 네. 내가 규정하는 것이 철학이다. 이렇게 할게요. 네. 좋네요. 네.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정답으로 네. 넘기는 것으로 아, 하고 맞습니다. 저희가 자기백을 준비했는데요. 오. 하나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만 검은색이네. 네. 하나 검은색이고요. 검은색 하겠습니다. 오. 어허. 까면 되나요? 네. 아, 네네네. 이거 제가 읽나요? 아니면- 네, 읽어주시면 읽어주시면 됩니다. 됩니다. 읽어주시면 됩니다. 바나나 우산. 바나나 우산. 검 바나나. 엄청나. 네. 열어봐도 네, 되나요? 열어봐 주세요. 네. 어머 어머. 되게 정말 바라나다. 어머 어머. 예쁜데요? 예쁜데요? 이쁘다. 괜찮다. 괜찮다.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어머. 예쁘네요. 비 오는 날에는 아이폰을 쓰고 다녀야. 어머. 약간 네. 깜찍한 느낌으로. 갖고 와 싶다. 진짜 너무 좋네요. 좋겠어. 오. 바나나 그냥 넣고 다니는 줄 알겠다. 마음에 들어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선물까지 드렸고요. 여태까지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다른 헤르미온들을 찾아서 떠나보도록 할게요. 네, 병호정이님 안녕. 안녕.